침묵 속에 외침이 있다.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영혼으로 느껴지는 오래된 보이지 않는 힘으로 외친다. 그리고 세상과 단절된 지혜로운 이들마저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을 흘리기 시작할 때 그것은 시간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다. 마치 세계와 세계 사이에 금이 가듯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 그 이상이다. 이것은 한국의 운명을 감싸고 성스러운 산맥과 고요한 들판, 이유 없이 잠 못 드는 밤들을 울리는 예고이다. 그의 이름은 청양산의 안개 속에서 속삭여진다. 사람들은 그를 무면군 우밍균이라 부른다. 이름 없는 자, 바위와 구름 사이를 거닐던 영혼. 그는 인정받기를 바라지 않았다. 수년을 숨은 채 시간을 침묵과 명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소리를 듣는데 바쳤다. 그러나 이제 그는 말했다. 그가 말하자 하늘이 잠시 어두워진 듯했고 땅은 멈췄고 새들은 침묵했다. 또 다른 시간의 영혼 석불대사는 이미 예언의 속삭임을 남겼다. 팬데믹부터 깊은 정치 변화에 이르기까지 그의 말은 어김없이 실현되었다. 조용한 페이지와 돌탑에 남긴 그의 경고는 시간이 그의 예지를 따르는 듯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경고가 전해졌다. 그것은 야망도 두려움도 아닌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무언가 움직이고 있다. 이 세상에만 속하지 않은 무언가가. 이제 메시지는 한 사찰에서만 오지 않는다. 전국 곳곳에서 나타난다. 지리산에서는 한 스승이 100일 기도를 시작했고 설악산에서는 땅 밑에서 솟아나는 새로운 에너지를 감지했다. 한 목자는 새벽에 의로운 자의 탄생에 대해 말하는 분명한 음성을 들었다고 전했다. 심지어 무속인들 사이에서도 잠든 용이 깨어났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힘이 모이고 있다. 모두가 그것을 느끼고 있다. 무명우는 제자들 앞에 눈물을 머금은 눈으로 나타났다. 늘 단단했던 그가 이번에는 울었다. 그는 이것이 더 이상 평범한 징조가 아니라고 말했다. 정치나 경제, 고립된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한 나라의 운명, 한국의 영혼에 관한 일이라고 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잠들지 않는다. 밤을 걸으며 먼 멜로디를 듣는 듯 조용히 움직인다. 소수만이 들을 수 있는 고대의 음악을. 이것은 새로운 신호가 아니다. 단지 강해졌을 뿐이다. 그것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나무의 소리, 바람의 변화, 바쁜 눈에는 띄지 않는 작은 사건들 속에. 그러나 이제 그들은 형태를 갖췄다. 말이 되었다. 그리고 그 말은 해석을 요구하지 않는다. 경청을 요구한다. 행동을 요구한다. 존재를 요구한다. 무명운이 밝힌 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다. 그것은 경고다. 안개 속에 남겨진 흔적이다. 그는 되돌릴 수 없는 변화에 대해 말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전환점에 대해 말했다. 그는 백성이 시험받을 것이라 했다. 집단의식이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무지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깨어남은 고통스럽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그가 말하는 동안 다른 스승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약속한 적도 소통한 적도 없었다. 그러나 마치 더 큰 힘이 그들을 같은 지점으로 이끄는 듯 동시에 행동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운명도 아니다. 그것은 부름이다. 그 부름의 중심은 한국의 심장이다. 오래된 기억과 잊힌 꿈으로 고동치는 심장. 상처받았지만 멈춘 적 없는 심장. 이제 그 심장이 새로운 박동을 보내기 시작한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이들에게 전해지는 새로운 진동 예언은 새로운 지도자에 대해 말한다. 3번 넘어졌으나 포기하지 않은 남자. 권력을 원한 적 없지만 항상 섬겨온 자. 그는 약속을 가지고 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침묵과 함께 올 것이다. 깃발을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존재는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그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것이다. 우리 곁에서 살아왔을 것이다. 눈에 띄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도래에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절대적인 침묵을 지켜온 무명우는 마침내 은둔의 장막을 걷었다. 그는 시간이 왔음을 알고 있었다. 그가 밝힌 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 속에 그어진 선이다. 우리가 무엇이었는지와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선, 그리고 그 전환점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상징적인 내부 붕괴를 겪게 될 것이다. 물리적인 파괴가 아니라 영적 사회적 공허함에 의한 붕괴다. 현재의 시스템은 다가오는 새로운 진동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정치는 의미를 잃을 것이며
국민은 더 이상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한때 결정에서 배제되었던 청년들이 의식 있는 힘으로 일어설 것이다. 조용하지만 멈출 수 없는 파도. 이 세대는 새로운 시대의 피가 될 것이다. 낡은 이야기를 부수고 절망을 행동으로 바꿀 세대다. 무명우는 결정적인 해에 대해 말했다. 하나의 주기가 끝나고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해. 한국 민족이 단순히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운명을 선택하게 될 해. 그는 2025년의 영적 일식이 한반도를 덮을 것이라 했다. 100일 동안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진실은 왜곡될 것이다. 낡은 지도자들은 자리를 지키려 애쓰겠지만 그들의 토대는 무너질 것이다. 그것은 시험의 시간이다. 오직 진실된 자만이 버틸 수 있는 시간, 분별력만이 유일한 보호가 되는 시간이다. 이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예언의 중심 인물이 등장한다. 60세에서 75세 사이의 남자, 아직 어떤 토론에도 등장하지 않은 얼굴, 전통 정치에 속하지 않은 이름. 그는 말이 아니라 눈빛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카리스마가 아닌 존재감으로. 그는 무명의 삶을 살아왔다. 교육이나 의학 분야에서 일해왔다.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고 권력을 피했으며 수많은 제안을 거절해왔다. 하지만 이제 부름을 받을 것이다. 자의가 아닌 사명으로. 그는 자신의 시간이 왔음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를 알아볼 것이다. 이 남자는 3번의 깊은 좌절을 겪었다. 20살 때는 읽는 법을 배웠고 30살 때는 침묵하는 법을 배웠으며 40살에는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그는 원한을 품지 않는다. 대신 성숙함을 품고 있다. 적게 사는 법을 배웠고 듣는 법을 배웠으며 관찰하는 법을 배웠다. 이제 그는 준비되었다. 그의 사명은 정복이 아니라 통합이다. 북한은 이 전환의 중심이 될 것이다. 새로운 지도자는 국경을 넘어갈 것이다. 북한 땅을 밟는 그 순간 무언가가 변할 것이다. 그는 국가 수반으로 가지 않는다. 형제로 간다. 빈손으로, 그러나 가득 찬 마음으로. 그리고 그는 들을 것이다. 그의 에너지는 지배가 아니라 화해의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첫 만남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다. 언론도 외교관도 없이 영적인 만남. 두 남자가 마주 앉아 분단의 끝을 인식하는 순간 무명군은 단언한다. 통일은 정치적이지 않다. 에너지의 통합이다. 상징적인 제스처로 시작된다. 하나의 열차가 국경을 넘는다. 그 다음은 새로운 철도. 2026년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서울과 평양을 2시간 만에 잇는 고속열차. 이 연결은 한반도 전체를 빛의 통로로 바꿀 것이다. 그 순간부터 경제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북한은 그동안 잠들어 있던 자원들을 드러낼 것이다. 헬륨, 스림, 히토류, 청정, 석탄, 순수한 물 같은 자원들. 남하는 기술, 과학, 문화, 예술을 제공할 것이다. 이 조용한 힘들의 융합은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킬 것이다. 무명우는 말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경제 중심지가 될 것이다. 일본을 능가하고 중국과 서양 사이의 축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 그것은 영적인 강대국이 될 것이다. 새로운 정치 질서는 단순하며 상징적일 것이다. 지도자는 청와대에 거주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관저는 폐쇄된다. 그는 서울 중심의 작은 사무실에서 일할 것이다. 토요일엔 지하철을 탈 것이고 시장에서 시민과 대화할 것이며 외국 정상에게 미소, 된장국을 대접할 것이다. 이것은 굴욕이 아니다. 가르침이다. 겸손 속의 힘, 행위 속의 권력, 디테일 속의 진실이다. 무명우는 분명히 말했다. 한국의 가장 큰 승리는 물질이 아니라 도덕일 것이다. 내부의 벽들, 세대 간의, 지역 간의, 이념 간의 벽, 이 녹아내릴 것이다. 그는 말한다. 언젠가 정치적 적대자들이 광장에서 서로를 안고 울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수천 명이 하나의 정당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조국을 위해 외칠 것이다. 각 시민이 하나의 몸의 일부로 인정받는 그런 조국을 위해. 다른 예언들은 더욱 놀랍다. 평양에서의 K-POP, 남과 북의 3만 명이 함께 노래하는 목소리, 들판에서의 야외 공연,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로 떠오르는 순간, 한국어가 유엔의 공식 언어 중 하나가 된다. 전 세계 대학들이 한국의 영성 과정을 개설한다. 이 전환에서 새로운 철학이 태어난다. 존중, 연민, 의식을 기반으로 한 철학 덧 환경, 문제 역시 중심이 된다.
무명운에 따르면 북한은 수력 에너지를 제공하고 남한은 태양광 기술을 제공한다. 이 융합은 동아시아 전체를 공급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 네트워크를 만든다. 한국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첫 국가가 될 것이다. 선진국들에게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전쟁 없이, 강요 없이, 오직 모범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지혜자는 말한다. 단 하나의 조건에 달려 있다. 바로 민중의 선택이다. 예언은 판결이 아니다. 가능성이다. 하늘은 길을 열지만 선택은 땅의 것이다. 만약 민중이 분열의 길을 택한다면 3년간의 어둠의 시기가 올 것이다. 육체적인 어둠이 아닌 도덕적 어둠, 혼란과 방향상실, 집단적인 무기력이 뒤따를 것이다. 그러나 민중이 의식의 길을 택한다면 새로운 왕국이 시작된다. 평화의 천년,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자라고 젊은이들이 나라를 떠나지 않아도 되며 노인들이 기억의 수호자로 존경받는 시대, 예언의 결정적 순간은 갑작스러운 단절로 오지 않는다. 무시할 수 없는 일련의 징후들로 나타난다. 새로운 주기가 다가오는 주간들에는 하늘이 다르게 숨쉬는 듯하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날들이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지닌다. 주의 깊은 사람들은 몸으로 느끼기 시작한다. 마치 아주 오래된 무언가가 돌아오고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것이 태어나려는 듯한 느낌. 무명우는 계시의 시간이 미묘하게 시작될 것이라 말했다. 아무것도 명확하진 않지만 모든 것이 맞아떨어질 것이다. 지역신문에 묻혀있던 기사 하나, 이유도 없이 다시 떠오르는 이름, 정치 밖의 인물이 남긴 오래된 말, 운명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민중의 눈을 아직 알려지지 않은 얼굴로 이끌 것이다. 그는 젊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품은 주름, 설명이 필요 없는 상처, 말보다 더 깊은 침묵을 지닌 사람. 그는 주목받으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목이 그를 찾아올 것이다. 그의 고통, 실패, 재탄생의 여정은 모든 시민의 마음을 거울처럼 울릴 것이다. 그는 무너졌지만 부서지지 않았다. 모욕당했지만 쓰라리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영혼만은 잃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선택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고통, 인내, 믿음이라는 민중의 정수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 시기에 한국은 분열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분열은 치유의 전조다. 낡은 시스템은 유지되려 애쓸 것이다. 급조된 약속들이 쏟아질 것이다. 하지만 민중은 듣지 않을 것이다. 분노가 아니라 지침 때문이다. 집단의 진동은 더 민감해진다. 진실된 것만 받아들여지고 온전한 것만 따르게 된다. 바로 그때 그 남자의 이미지가 퍼지기 시작한다. 누군가는 그의 이야기를 전할 것이고 다른 이는 오래된 편지를 꺼내 보여주며 또 어떤 이는 그를 만나기 전부터 꿈에서 봤다고 맹세할 것이다. 그는 열정적인 연설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말은 수백 년의 무게를 지닐 것이다. 추종자를 모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따르게 될 것이다. 무명우는 그의 에너지가 너무도 고요하여 회의적인 이들마저 무장해제시킬 것이라 했다. 그는 자신을 안아주는 이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말을 끝까지 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눈을 마주할 때 살을 넘어 영혼을 만지는 듯한 느낌을 줄 것이다. 동시에 자연 속 징조들이 강해지기 시작한다. 바람은 메시지를 실어 나르고 물은 이상한 방식으로 흐르며 서울 하늘이 사흘간 묘하게 짙어진다. 그것은 어둠이 아니다. 영적인 밀도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생생한 꿈을 꾸며 어떤 이는 환시를 보고 또 다른 이는 예감을 느낄 것이다. 현실이 마치 베일처럼 열리는 듯한 순간, 바로 이 시기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 그 지도자는 북쪽 국경에 다가간다. 대통령도 외교관도 아닌 인간으로서 그는 판문점의 눈시울을 적신채 들어선다. 손에는 작은 노트 한 권, 그 안엔 화해의 말들이 적혀 있다. 그는 깃발이 아닌 침묵 속에서 맞이받는다. 그를 지켜보는 눈들은 깨닫게 된다. 무언가가 바뀌고 있음을. 그 만남은 짧지만 영원하다. 언론도 사진가도 없다. 오직 시간과 두 개의 심장만이 서로를 알아본다. 남측 지도자가 손을 내민다. 북측 지도자는 머뭇거리지만 결국 그 손을 잡는다. 그 순간 역사의 무게가 변한다. 그것은 갈등의 끝이 아니다. 용서의 시작이다. 그 후 몇 주 안에 프로젝트들이 시작된다. 첫 철도가 발표된다. 서울과 평양을 잇는 고속열차. 자금은 부족하지만
상징은 넘친다. 첫 번째 선로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다. 모든 시민은 자신의 이름을 하나의 돌에 남길 수 있다. 각 역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이야기로 지어진다. 이 지점부터 세계는 주목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경제는 반응하기 시작하고 북한은 오랜 시간 숨겨왔던 자원들을 개방한다. 수십 년간 잠자고 있던 헬륨-3, 희귀 광물, 온전한 수자원이 드러난다. 이 모든 자원은 남한의 기술과 결합된다. 그 결과는 전쟁의 강국이 아닌 지혜의 강국의 탄생이다. 미래의 힘을 지닌 민족의 부상이다. 같은 시기에 무명운의 비전에 따르면 유엔은 한국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세계 각국의 대학들은 한국의 화해 역사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K-팝은 더욱 확장되어 문화적이고 영적인 운동으로 거듭난다. 평양에서 대형 콘서트가 열린다. 3만 개의 목소리가 함께 노래한다. 그것은 공연이 아니라 하나됨의 경험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소속감이라는 감정이 자라나기 시작한다. 남과 북의 한국인들이 카페에서, 시장에서, 사찰에서 마주친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울게 된다. 분리된 몸 안에 담긴 하나의 영혼이 다시 만나는 감정. 마침내 해방되는 고대의 감정. 노인들은 말한다. 평생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고. 젊은이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한민족의 의미를 깨닫는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단순히 현대적이고 기술적인 국가가 아니다. 각성의 땅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외국인들은 더 이상 관광을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배우기 위해 온다. 고통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민족을 관찰하기 위해. 사찰들은 다시 사람들로 붐비고 교회들은 외침 대신 진정한 기도로 돌아간다. 심지어 도시의 중심마저 다르게 숨 쉬는 듯하다. 마치 거리도 신호등도 나무도 가로등도 이 예언과 하나로 연결된 듯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저항이 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낡은 세상을 붙잡고 있으려 한다. 비난을 퍼붓고 새 지도자를 깎아내리려 하며 초기 프로젝트를 방해하려 한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공허하게 떨어진다. 민중은 분노로 대응하지 않는다. 침묵으로 응답한다. 그 침묵은 너무 강해서 어떤 말도 무력화시킨다. 민중은 이제 이해했다. 더 이상 영웅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걸어갈 누군가가 필요할 뿐이라는 것을. 이 시기 지도자는 학교를 방문한다. 병원을 방문한다. 교도소를 찾는다. 교사들과 대화하고 의사들과 대화하며 잊힌 수감자들과도 마주 앉는다. 그는 아무 약속도 하지 않는다. 그저 듣는다. 그리고 그 조용한 경청 속에서 가장 깊은 개혁이 시작된다. 의사들은 다시 의술을 소명으로 인식하게 되고 교사들은 학생들의 눈에서 다시 빛을 발견하며 수감자들은 스스로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는다. 변화는 힘이 아닌 존재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마침내 불가능했던 일이 일어난다. 커다란 발표가 이루어진다. 남한의 지도자가 평양에서 공식 환영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번엔 회담이 공개된다. 카메라가 방송한다. 전 세계가 지켜본다. 그 순간 수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남측 지도자가 다시 손을 내민다. 그러나 이번에는 북측 지도자가 단순히 그 손을 잡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를 끌어안는다. 길고 조용한 퐁!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서서 과거와 미래를 두 팔 안에 안은 채 역사의 중심에 선다. 감동은 화면을 넘어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다. 집에서, 카페에서, 거리에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다. 전쟁을 겪은 이들, 가족을 잃은 이들, 꿈꾸는 것조차 금지당했던 이들, 모두가 무릎을 꿇는다. 그것은 굴복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다. 이 순간을 살아서 맞이할 수 있었음에 대한 감사. 비록 경계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국경은 사라진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먼저 만났기 때문이다. 같은 주, 새로운 재건 조직이 발표된다. 남한의 의사들이 북한에서 치료를 시작하고 북한의 기술자들이 놀라운 해결책을 가져온다. 지식이 오가고 식량이 오가며 음악이 오간다. 그리하여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어간다. 70년 넘게 나뉘어 있던 한 나라가 이제 하나의 상처받은 몸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치유를 시작한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배운다. 전쟁으로 시작하지 않는 이야기, 재회로 시작하는 이야기,
서로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선택한 이야기, 과거를 지우지 않고 그 고통의 빛을 비추는 이야기. 사찰과 교회에서는 기도의 목소리가 달라진다. 더 이상 기적을 구하지 않는다. 스스로가 기적임을 감사한다. 그 모든 가운데 무명운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단 한순간 도시가 아닌 산 아래의 작은 마을에서 소나무 아래에 앉아 우연히 그를 만난 젊은이들 곁에서 그는 정치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오직 마음에 대해 말한다. 이 모든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수많은 이들이 신뢰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두려움 속에서도 많은 이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따르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미소 짓고 조용히 물러난다. 며칠 후 한반도의 하늘은 유리처럼 맑아진다. 닿을 수 없을 만큼 깊고 짙은 푸른 하늘. 그날 동해 위에 쌍무지개가 뜬다. 언론은 희귀한 자연현상이라고 보도하지만 아는 이들은 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확인이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이 이어진다. 세계 지도자 협의회는 한국에게 화해를 주제로 한 세계 정상회의의 의장국을 맡아달라고 요청한다. 역사상 처음으로 군사 강국도 제국도 식민지 지배국도 아닌 한 나라가 세계의 대화를 주도하게 된다. 세계는 귀를 기울인다. 왜냐하면 새로운 리더십의 방식, 새로운 치유와 재건의 방식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예술에서는 새로운 물결이 탄생한다. 사람들은 그것을 한한이의 정신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단순한 미학이 아니라 철학이다. 에너지다. 노래는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영화는 집단적 극복을 그리고 책들은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되어 누구도 밟지 않고 다시 일어선 민족의 이야기를 전한다. 경제적 영향도 확산된다. 북의 자원과 남의 기술이 만나 새로운 산업 중심지가 생겨난다. 남북 공동대학들이 세워지고 도시 전체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재편된다. 한국은 혼자 성장하지 않는다. 책임과 윤리 영성을 가지고 성장한다. 그래서 세계는 한국을 따르게 된다. 지도자는 여전히 같은 걸음이다. 상도 거절하고 찬사도 사양하며 여전히 시장을 걷고 시민들과 식사하며 병든 이들을 찾아가 말을 듣는다. 항상 듣는다. 그의 권위는 모범에서 나온다. 갑옷도 방패도 없다. 오직 진실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언은 그 곡선을 완성한다. 말해졌던 모든 것이 살아 숨 쉬기 시작한다. 멀게만 느껴졌던 모든 것이 눈앞에 펼쳐진다. 조각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다리가 된다. 상처였던 나라가 이제는 샘이 된다. 무기로가 아니라 영혼으로 다시 태어난 민족.